장기 한판에 장기 말이 된 무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은 잦은 황국으로 집권 세력을 바꿔가며 왕권을 강화시켰다. 황국이 일어날 때마다 조정에는 한바탕 피바람이 불어닥쳤고 패배한 세력은 크게 몰락하였다. 숙종 15년 기사황국으로 서인의 우두머리 송시열은 사역을 받았고 대대적인 숙청으로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기사황국은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세우기 위해 조정의 세력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사건을 말한다. 이 시기 찢어지게 가난한 무변 한 사람이 있었다. 기사황국으로 서인들이 대거 숙청당하자 서인에 속했던 그 또한 화를 입게 되어 몇 년 동안이나 녹봉을 받지 못하였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살림에 설상가상으로 조금씩이나마 받던 쌀 몇 말마저 끊기니 그의 집안은 온 식구가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참다 못한 무변은 체면을 버리고 동량을 하기로 마음먹고 길에 나왔으나 막상 어디로 갈지 막막하였다. 한참을 고민하던 차에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옳지, 신대감님께 찾아가 봐야겠다. 판서 신년철은 신립의 증손이자 인조반정의 공신인 신경진의 손자로 일찍이 높은 자리에 두루 거친 지체 높은 양반이었다. 별 볼 일 없던 무병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양반과 연고가 있었는고 하니 과거 신대감이 훈련대장을 맡던 시절 그의 막하에 머물러 서로 안면이 있던 것이었다. 또한 같은 서인에 속하기도 하니 무변은 그에게 감히 부탁해 볼 만하다 여겼다. 서인이었던 신여철 또한 기사황국 이후 자리에서 쫓겨난 상태였으나 무변은 그런 사정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스스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지 않았는가 하며 신대감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대감? 저를 기억하시려는지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저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판에 아비된 자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조금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대감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이게 누군가? 어서 들어오게.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다니 내 마음이 편치 않네. 앞으로도 어려움 말고 언제든 찾아오게나. 그러고는 한 상을 후하게 차려주고 집에 가져갈 양식까지 챙겨주었다. 그날 이후로 무변은 매일같이 신대감 댁으로 가 먹을 것을 얻어갔고 신대감은 자신의 살림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매번 무변을 잘 챙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변이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신대감 댁으로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대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대감께서 출타하신 모양이로구나. 그가 대감집 하인을 불러 묻자 하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 사랑채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무변은 대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낯선 자 하나가 사랑채 쪽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무변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그 자가 간 곳으로 조심스레 따라가 보았다. 하지만 그새 몸을 숨겼는지 사랑채 근처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랑방 안에서는 신대감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서를 보내실 것이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바로 그때 무변이 사랑채 아래 몸을 숨긴 수상한 자를 발견하고 외쳤다. 웬 놈이냐? 그 자는 잽싸게 몸을 날려
담을 넘어 달아났다. 그러자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신대감이 창문을 열어보았다. 웬 소란이냐? 무변이 고개를 숙여 절하며 말했다. 방금 수상한 자 하나가 이 근처를 염탐하다가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신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방에 가서 잠시 기다리게. 내 손님과 작별한 뒤 곧 자네를 부르겠네. 무변이 돌아가 기다리니 잠시 후 신대감이 무변을 불러 장하다는 듯 말했다. 아까 자네가 본 자는 남인들이 보낸 접자일 걸세. 잘 말해주었네. 자네가 이리도 듬직하니 내 마음이 든든하군. 그러고는 술상을 내오게 하여 무변을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내일은 나와 장기나 한판 둠세. 요즘 종일 집에 있자니 영 적적해서 말이야. 무변은 그간 대감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은 것 같은 마음에 스스로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무변이 오자 신대감은 그를 불러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말했다. 장기 두는데 내기가 빠질 수야 없지. 어떤가? 우리 내기를 걸고 한판 두기로 하세. 내가 지면 자네에게 청금을 주겠네. 대신 자네가 진다면 내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나. 두 사람은 장기 한 판을 두었고 결과는 무변의 승리였다. 이런, 내가 졌네. 대국이 끝나자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무변에게 양식을 챙겨주었다. 무변은 감사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무변의 집에 웬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찾아왔다. 신대감께서 이것을 전해주려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을 살펴보니 대감이 내기 때 약속한 청금이었다. 농담으로 여겨 넘겨들은 것인데 대감이 정말로 약속을 지켜 큰 재물을 보내오니 무변은 크게 놀랐다. 대감께서 살림이 좋지 아니한데 내게 이리 큰 돈을 주시니 감사하면서도 몹시 송구스럽구나. 하인이 말했다. 대감께서도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라 하십니다. 마땅히 그러겠다 전해드리거라. 다음날 무변은 신대감의 말대로 그의 집을 향했고 대감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도 한판 둡세나. 내 오늘은 반드시 어제의 수치를 씻겠네. 무변은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기회에 대감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국을 시작했고 무변은 신대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짐짓 못 이기는 척 일부러 져주었다. 오늘은 제가 졌습니다, 대감. 내기대로 대감의 명을 따르겠으니 분부하시지요. 그러자 신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호호호, 이제야 분함을 풀게 되었구먼. 서두를 것 없네. 내 곧 알려줄 테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게나. 양식은 사람을 시켜 자네 집으로 보내놓겠네. 무변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대감이 그렇게 나오니 더는 물을 수가 없었다. 그날 무변은 신대감 댁에서 하루 묵어가게 되었다. 나으리, 일어나시지요. 대감께서 부르십니다. 깊은 밤 하인들이 급하게 무변을 깨웠다. 무변이 어리둥절해하며 일어나 그들을 따라 마당에 나가니 신대감이 야밤에 갑주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이보게, 자네가 나를 위해 해줄 일이 생겼네. 무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대감? 그러자 신대감이 갑옷과 투구를 건네며 말했다. 먼저 이거리 깨나. 갑옷과 투구를 보고 의아한 무변이 물었다. 이 야심한 밤에 무장을 하고 무얼 하시려는지요? 하지만 신대감은 자세히는 일러주지 않고 갑옷을 무변의 손에 넘기며 재촉했다. 자네가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으니 서두르게. 그러고는 무변에게 말을 내주어 타도록 했다. 자네가 내게 귀한 도움을 줄 것이네. 내 뒤를 잘 따라오게나. 무변은 영문도 모르고 갑주를 들은 채 말에 올랐다. 잠시 후 통금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바루 소리가 울리자 신대감이 앞장서서 대문을 나섰고 무변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무변은 대감이 어디로 가는지 매우 궁금했으나 이미 2번이나 일축한지라 감히 더 묻지 못하고 말없이 그를 따라가기만 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참 말을 달리고 있는데 관상감 고개를 넘을 때쯤 해가 뜨기 시작하니 점차 주변이 밝아왔다. 무변이 그제야 앞장서가는 신대감의 모습을 보았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신대감이 병졸의 갑주를 입고 볼품없는 말을 타고 있었던 것이었다. 무언가 모를 섬뜩함을 느낀 무변이 자신의 갑주와 말을 보니 바로 장군의 갑주의 준말을 타고 있었다. 대감! 바로 그때 수많은 화살이 날아와 무변의 몸에 꽂혔다. 그는 그대로 말에서 떨어졌고 신대감은 떨어진 무변을 보더니 급히 말을 달려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신대감은 일찍이 병마절도사를 지냈던 무관으로 과거 경신한국 때 서인편에 서서 남인들을 축출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다. 그는 이후 판서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몇 년 전 기사황국 때 서인들이 중전 폐출을 반대하다 숙청을 당하자 그 또한 파직당해 몇 년 동안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정보원이 찾아왔다. 주상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곤전을 복위시킬 기미를 보이고 계십니다. 곧 대감께 밀서를 보내 병권을 내리실 것이니 이를 받으시는 대로 이꼴하시면 됩니다. 신대감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 기회에 마침내 치욕을 씻고 또 한 번 황국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 며칠 뒤 야심한 시각에 밀서를 보낼 것이니 대감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때 밖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웬 놈이냐? 신대감이 창을 열어 밖을 보니 무변이 사랑채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방금 수상한 자가 이 근처를 염탐하다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방에 가서 잠시 기다리게. 내 손님과 작별하고 곧 자네를 부르겠네. 대감이 문을 닫자 그의 정보원이 다급히 말했다. 대감, 이는 필시 남인들의 첩자일 것입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으니 궁에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매복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신대감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걱정 말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그러고는 정보원과 작별하고 무변을 불렀다. 내일은 나와 장기를 한판 둠세. 잠시 후 야심한 밤 하인이 신대감을 급히 깨웠다. 대감, 일어나시지요. 궁에서 밀서가 왔습니다. 그는 밀서를 읽어보고는 말했다. 대장 자리에 제수되었으니
파루가 울리는 대로 즉시 골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준비해둔 갑주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가서 무변을 깨우거라. 이복의 무변, 자네가 나를 위해 해줄 일이 생겼네. 신야철이 무변과 함께 골로 향하던 시각, 남인들은 신대감이 지나게 될 관상감 고개에 궁수들을 매복시켜 놓고 있었다. 파루 소리가 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보이자 대장이 궁수들에게 나지막이 명했다. 저기 준말을 타고 오는 놈이 신대감이다. 신호를 내리면 일제히 두 번째 오는 놈을 향해 쏘아라. 온몸에 화살이 박힌 무변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고, 무변의 목숨으로 화를 모면한 신대감은 급히 말을 달려 골에 들어가 무사히 병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라의 대권은 신대감의 손에 들어갔고, 그를 위시로 한 서인들은 숙종의 비호 아래 남인들을 숙청하여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 후 신대감은 죽은 무변의 장사를 후하게 치러 주었고, 그의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었다. 또한 무변의 아들이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에게 관직을 주선해 평생 넉넉한 급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내 아비를 닮아 든든하구나. 감사합니다, 대감. 신대감은 원한을 사지 않고 은혜를 베풀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죽게 만들었다. 정치는 칼보다 무섭다더니 이는 신대감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